그래서 이런 상식적 인신론부터 벗어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연 것이 됩니다. 결국 보이는 세계에서 각성을 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면 인식법이라는 것도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현명하게 되는 해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가면 새로운 세계의 일도 알게 되어 지금껏 미지의 세계라고 알던 것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차츰 그 세계도 알아가게 되고 여러 활동 방법도 배우면서 잘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날 억압하고 위협하지 못하며 나 홀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세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위대한 자유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마구를 하고 싶어 하거나 득도해서 뭔가 위대한 사람처럼 되려면 먼저 자기가 보는 세계를 완성해야 돼요. 자기가 보는 세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보는 세계가 없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런 건 들러리예요. 남의 들러리밖에 되지 않아요. 득도했다는 건 자기 길을 개척했다는 것이 돼요. 자기 안에 보여진, 자기 눈에 보여진 이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고요.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남은 아는 건 아닌데 그걸 알 수 비슷한 것 서로 알게 돼요. 자기가 알아낸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이미 다른 사람도 알아냈으면 그 사람도 자기만큼의 공부한 사람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내려고 해야 되고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계제만 따거나 말 그대로 기운행위를 하거나 이상한 수도만 한 사람이 돼요. 그런 거는 나중에 분명히 한계에 부딪혀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해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구나 또. 아무튼 이것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고 있나요? 자연. 난 스스로 그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난 그러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할지 그걸 생각하세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지는지. 그것도 아까 말한 가치관이에요. 이 같은 한문인데 해석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이런 뜻인 것 같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자기의 전체 의지와 관련해서 선택하게 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다 심리적인 거죠. 그건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는 방향을 볼 수 있으면 자기 관찰 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해석이 마음에 드는지, 이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해석해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자연에 대해서 해석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 책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저는 세 개를 그냥 해석해 놨잖아요, 일부러.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장난친 건데, 해석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짜증나가지고 자기가 해석할 줄 알고 해석. 그래서 이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그 방향, 뜻이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글을 해석하거나 쓸 때 잘 그걸 관찰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굳이 그런 쪽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대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그런 게 보여야 있다고 하는 거고요. 남의 속마음 들여다보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이게 도덕성이 있는 말이잖아. 도덕적인 걸 해석하는 걸 잘 보면 그냥 예전에 해석한 거 조금 비슷하게 하고 저기서 해석한 거 조금 비슷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공부한 게 별로 없거나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한 걸 또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어느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좀 평범하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튀려고 애쓰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고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건 이제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냥 그래서 원 텍스트가 어떤 뜻인지는 이미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굳이 해석하고 싶어 하는지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뜻이 뭐냐, 진짜 도덕경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노자가 아닌데. 노자 아니라니까요. 화를 내시나? 그래서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뜻이 뭐냐고 물어봐야 그런 질문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이 내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문장이나 도덕경에 있는 거라면 도덕경의 어떤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저는 반문할 수 있겠지.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안에 있나 보죠. 그쪽으로 꼴리나 보죠.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적게 바꿔야 돼요. 우선 수련과 수도로 나눕니다. 수도와 수련 정의 25페이지 진도가 잘 나갑니다. 수련과 수도로 나눕니다. 나눈 이유는 수련은 기술적이며 방편적 설정을 주로 언급할 때 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게 나눈 이유를 쓰고 있는데, 나눈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있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련이라고 쓸 때와 수도라고 쓸 때 사람들이 약간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접근하고 있으면서도 구분은 이것도 이미 안에서 구분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스스로 구분하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구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면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다시 재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혹시 모르세요? 아까 한 말이 또 하는 건데,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스스로 정의 내리거나 재인식, 자기 자신을 다시 보진 않아요. 근데 그걸 하라고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하는 건데,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속마음이 뭔지 알게 돼요. 내 내면에 있는 심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된다고. 내 심층을 알게 되면 남의 심층도 알게 되겠죠. 남의 속마음을 보게 되죠. 이것도 나눈 것도 그래서 내가 수련하고 수도하고 격을 나눠서 수련보다는 수도가 더 격이 있는 거라고, 품격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 그래 인해서 나는 수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우월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속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같이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련과 수도를 다르게 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써요?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다른 뜻으로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은 어떻게 해요? 그거 스스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수행이란 말을 쓰면서 뭘 의도하거나 언제, 그 용법이 언제 쓰고 있냐, 단어 용법이 언제 쓰이고 어떤 마음이 들 때, 어떤 감정이 들 때 그런 단어를 쓰고 싶은지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건너뛰어버리면 수도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는 것입니다. 물, 나무, 산, 들, 동물, 곤충, 행성, 이것저것 이렇게 말해버리면 수도는 우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수련은 조금 낮은 것이고 부분적인 거라고 이렇게 어림해서 정의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오늘 말한 것처럼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수련이 수도보다 더 큰 거나 더 좋은 거네?
이렇게 되면 이걸 자가당착이라고 그래요. 전수도가 좋은 거 나오고 하면서 잘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련이 더 좋은 거였네. 이런 창조는 더 나아가기 위한 욕망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변화 자체가 목적이고 이것은 더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진다는 건 탐닉하려는 것입니다. 탐닉하고 싶어서 우리는 능동적인 창조를 영원히 해야 하는 절대의 욕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왜 탐닉이 창조냐? 그러니까 차이가 나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탐닉은 대개가 그 멈춰있고 있는 것을 계속 또 느끼고 또 느끼고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일 건데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반대로 설명하게 된 이유는 탐닉이 이게 붙잡고 탐닉하게 되면 이게 빠져나가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계속 끝까지 영원히 내 거야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여자는 자꾸 내 여자가 아닌 것이 되기 시작해요. 자꾸 빠져나가요. 언젠가 빠져나갈 거잖아요. 이 여자가 안 빠져나가면 내가 빠져나가요. 내가 먼저 바람피. 처음에 자기가 좋을 때는 영원히 내 거야 되고 나만 사랑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면 계속 여자가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거나 내가 그렇게 되거나 그러면서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서 거꾸로예요. 탐닉은 분명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아간 것처럼 되어버린다고요.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 것이 아니게 된다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탐닉하세요. 거꾸로 즐기고 느끼세요. 이미 내게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즐기시라고요. 느끼도 돼요. 그래서 현재 행복하시라고요. 원하는 거 다 얻으려고 애쓰고 다 느껴보려고 애쓰고 다 해보려고 애쓰고 하라고요. 다만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고요.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난 바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탐닉하고 싶어서 우리는 능동적인 창조를 영원히 해야 하는 절대의 욕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항상 탐닉이 새로운 것이 더 좋아요. 계속 그러니까 또 다른 거 계속 우리는 신상을 원해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러니까 계속 탐닉하면 또 다른 거 오면 또 그거 탐닉하고 또 다른 게 되면 또 다른 거 탐닉하고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렇게 나아가세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이러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인식 바라볼 줄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자유관찰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된다고요. 봐야 된다고. 그 궁극이 절대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목적지로 상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에 도달하기 위해 또 닦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말을 가져와 복본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절대는 알거나 도달하기는 요원하기만 하고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접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도의 근본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 덧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복본이나 절대는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하자마자 내게 아닌 게 될 텐데 그래서 절대자가 없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탐닉했다고요. 이게 절대인가 보다 라고 딱 하는데 이게 바로 다른 걸로 변해갑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안다는 얘기는 고정하는 건데 알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도달하기 어려워요. 도달하기 어려운 게
과거의 말대로 복본이라고 그러는데 복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에 쓴 이 복본이라는 개념이나 이게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는 게 뭐 부도지나 아니면 뭐 도덕경에도 있고 뭐 그런 식의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절대적인 근본 아니면 원래 있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냐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근본이나 절대가 있기를 바래요. 왜 있기를 바라냐면 사람들이 다 상실감을 느껴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반대급부로 완벽하고 좋은 거, 근원적인 거, 그런 것을 바래요. 그런 것에 의지해서 자기 행복이나 그 안전한 지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란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없다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복본이나 근원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해요.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근본 자체가 부정성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한다는 개념은 그게 도달한다는 걸 성취인데 성취나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만들어지는 거나 소유하는 거나 이렇게 고정시키는 개념으로 쓴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성취하고 복본, 그러니까 돌아가고 이루어지고 도달하고 이루어지고 이르게 되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도달하고 그 목적에 이르고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공간적으로 잘라서 어떤 것을 가지게 되거나 그것에 내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거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건데, 그거는 지금 사람들의 사고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르게 되는 게 이 근본 자체, 목적 자체를 고정하고, 아까도 오늘 얘기했듯이 이 목적이 정해야 되고 하나 고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죠. 이게 목적이나 그 대상이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면 내가 변하거든요. 내가 계속 변해가는데 내가 이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이것인데 그건 이 인생에서나 그러겠죠. 다음 인생이나 다른 곳에서는 다른 걸 원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럴 거잖아요. 언제나 내가 같은 것을 원하겠냐고요. 다른 것을 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적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제하에 이루거나를 이해해야 돼요. 옛날 사람이 말한 복본이나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거기서 말한 근본이라든가 그 근원은 변해가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그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거나 그것에 이르거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를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좀 사고하는 게 지금과 많이 달라요. 그 부분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실체를 원해요. 고정된 그 실체를 원하는 사고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쓴 것들을 다 그것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돈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맞는 목적이고 이 상황에 맞는 전체예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여러 곳에 하긴 했는데 그게 다 변해요. 저는 이 인생에서의 목적을 정할 뿐인 거고, 이 인생이 바뀌면 다른 인생에서는 다른 목적이 정해져요. 그때의 삶에, 그때의 시공간에, 그때의 숙명에 맞춰서 목적이 정해지는 거라고. 그럼 이것만 얘기하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데하라나 마하라, 데하라를 얘기한 건 어느 범위 내에서만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목적이나 의지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설정한 거라도 그랬잖아요. 설정한다는 얘기는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것만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에 절대적인 목적, 근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식으로 근원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나올 때 그게 메타언어로 이해하라고 하면 되는데, 메타적인 거라고요.
아니면 상수랑 변수라고 하나? X. 그냥 X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따 치는 거예요. 이따 치게 하고 수도하게 한다고요. 그냥 저기가 목적이 원래 절대적인 목적이어서 그걸 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임시적으로 설정된 목적이에요. 근본도 복본이거나 근원이거나 이것도 임시적으로 정해진 근원인 거고 임시적으로 정해진 곳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써요. 이런 언어를 뭐라고 그래요? 명제가 아닌 명제가 지시하는 지시문 그것 이런 것들 문법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 예. 아무튼 그렇다고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근본 없어요. 없는 이유는 근본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가설된 거라. 사람에게 주는 낚시예요. 낚시. 떡밥. 근본이라는 게 그냥 떡밥이에요. 그럼 이 생에서의 갖고 있던 목적이 다음 생에는 틀려진다라는 건데 그 틀려지는 게 이 시대에 정한 게 그 시대의 해석으로 다시 바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누가 그건 너무 어렵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아니면 좀 근원적인 목적이나 그런 거 없냐고 이렇게 우선은 그게 궁금한 거 되는데 그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면 도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취는 끝이 없다고 하겠죠. 점점 더 크고 광대해지는 게 개인적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크기를 말하면 간단한데 그걸 완주라고 했죠. 내가 요만하면 이후에 이만해지고 또 이만해지고 지구만해지고 태양계만해지고 우주만해지고 하는 이 성장하는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이걸 근본이라고 하면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 의지, 이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이것을 본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걸 본이라고 한다고요. 계속 나는 더 나아지고 싶다고, 더 강해지고 싶다고. 이유는 나보다 높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화가 나요. 그래서 이만큼 가면 이게 있고 여기 가면 또 이게 있고 여기 가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나는 항상 누군가의 주관 속에만 있어요. 이게 짜증나서 계속 올라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딱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본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이거는 말해주나 말해주지 않으나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별로 말 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진다고 할 때 생을 넘어갔을 때 달라진다는 게 이 생에서 내가 해야 될 거와 다음 생에서 해야 될 게 다른 거야. 일종의 보살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보살처럼 생마다 사는 이유가 달라요. 창녀는 창녀가 목적이어야 돼요. 창녀가 갑자기 나는 이제 창녀가 보살이 창녀 태어나는 그런 식의 설화가 있잖아요. 근데 창녀로 태어나서 생각하는 게 내 목적은 창녀를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거다 아니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창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창녀가 알고 있으면 그 창녀 아니에요. 가짜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창녀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비참하잖아요. 맞아요. 비참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생애에서의 목적은 오직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을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의 창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너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창녀라고 하는 거잖아. 사는 걸 힘든 걸 창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하는 게 창녀가 아니라 네. 그렇게 그 시대에 하류층에서 사는 게 버겁다는 거예요. 그걸 창녀라고 한다. 그렇게 살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또 다른 어떤 동기를 스스로한테 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청년의 삶은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해요? 그렇게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서 계제가 올라가서 고단자가 되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계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요?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에 따른 계제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 삶에 살 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태어났는데 이때 계제가 필요 없으면 계제 없어도 돼요. 그래야 창녀 살 거 아니에요. 지가 간센부술이 아니라 간센마술 할머니라 하더라도 계제 없어요. 잘난 척하고 뭐 그래도 원래는 간센버섯이 했으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말이 안 돼요. 그런 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창녀예요. 창녀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삶이 목적이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할 수 없으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 생만 끊어서 그런데 한 생만 끊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구단자가 되면 대화하는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내 주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듣고 있거나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어제도 만나고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계속 자기 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자기 목적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맞는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건 바뀌지 않잖아요. 이건 있어요. 이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서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는 거, 더 성장하는 거, 득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아니 그렇다고. 일반인들에게만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얽매여서만 살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그 보살 행위라든가 삶의 그때 내가 필요성, 내 존재 의미, 그때 맞는 존재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때 맞는 존재 의미만 중요시 여길 뿐이에요. 더 나아가는 게 두려우니까 더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도가 두려우니 수도가 잘 되지 않고 수도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건 내가 목적의 의미를 어디에 둘 거냐가 둔다고요. 창녀를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전체를 설명하면 현재의 모습이 만약에 부분이라고 했을 때 창녀의 모습 부분이라고 했을 때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의미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불안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깨달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닐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제가 떨어지거나 없거나 또 득도한 게 사라지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게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걱정하는 것도 아직 득도가 되지 않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별 의미 없어요. 그런 게 의미 없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뭐 머릿속에서 그게 맞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이게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감정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거기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고 논리적인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맞기 때문이고 이탈을 위해서, 자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고 본인은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게 자비가 뭔지 그런 것들은 말이에요. 말.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라고. 본인은 그런 것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자비인 거예요. 자비라고 말하면 자비가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잘난 척 안 해요. 자기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관음샘보살이 난 자비행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공치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보살이나 다른 사람의 보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보살이 아니래요. 네. 나중에 알죠. 관세음보살로 됐을 때는 자기가 뭐 했는지 아는데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윤회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안 해야 진짜라고. 그걸 하게 되면 가짜인 거죠. 현실에 진실이 없게 돼요. 기만이 돼요. 인생 자체가 하나의 기만이에요. 난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이런 하층민의 생활을 해도 되거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기만이에요. 화신이라는 개념에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아까 질문하신 거는 나라는 관점에서 보고 좀 무아라는 관점에서 화신이라는 개념에서는 좀 다른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좀 얘기해주세요. 화신이 뭐래요? 그냥 법신 화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신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전 불교는 몰라요. 또 얘기하잖아요. 뭐 화신으로 나타 누구를 뭐 제도하게 잠깐 화신으로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불교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태어난 걸 화신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를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 모르겠어요. 사실 화신이라는 개념이 있다. 네, 말로 만들면 뭘 못 만들겠어요. 근데 화신이 사람을 태어난 걸 말하나? 보신이 사람을 태어난 걸 말하나? 뭐가 사람을 태어나는 거예요? 법신은 형체가 없잖아요. 네. 그럼 보신과 화신의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가 정신적인 모습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생을 이어오는 거 하고 그 두 개가 있을 건데 화신을 그거라고 하는지 보신을 그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얘기할 때 화신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간순간 현재 보여진 모습. 원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관세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지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 그거를 화신이라고. 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윤회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얘기하거나 이제 신화나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뭐 거지의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그 상황 끝나면 승천해가지고 확 변해가고 이렇게 네.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얘기라서 그래요. 얘기라서 그런 거고 진짜 그게 현실에 들어와서 적용이 될 때는 달라요. 만약에 이제 문수보살이 자장율사나 이거 자장 맞나? 만날 때 이제 이상한 모습으로 오니까 자장율사가 쫓아내거나 이제 안 만나거나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장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앞에 있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화두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인지 알아야겠는데 그래야 가르치거나 뭘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문수보살처럼 애로 변하거나 아니면 거지로 변하거나 아니면 그런 넉마처럼 생겨가지고 오면 그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 알아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등신인 거죠. 그 생긴 거 가지고 겉모습에 그거 가지고 사람의 실체를 알아볼 수 없거나 공부에 높낮이를 못 알아봤다는 거 그만큼 뭐가 나쁜 거죠. 그 다음에 뭐 말로 하고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하거나 그럴듯하게 말하거나 화도 몇 개 날리면 요거 좀 된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귀에 속는 거잖아요. 눈으로 속고 귀에 속고 뭐에 속고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면 결국 상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그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 잠깐 와서 시험하고 홀라당 날아갈 거냐면 그렇지 않은단 말이에요. 일생을 같이 살아요. 일생을 같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못 알았네요. 그만큼 멍청하다고요. 이게 현실에 있는 문제라니까. 문수보살 없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아. 문수보살 본 적이 없는데. 그 월출산에 비슷한 놈이 있는 것 같은데. 걔가 문수보살인가. 아무튼 그런 보살이 있든 없든 이 현실에도 그 보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사람들 주변에 있어도 어떻게 알아낼 거예요? 못 알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는 신화인 건데 신화로 비하면 되는 건 그거라고요. 사람 못 알아본다고요. 이게 보살이 아니라 보살 할아버지라도 못 알아내잖아요. 보살도 못 알아보는데 이 사람의 각성을 조금 한 건지 어떻게 알아내요? 거기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보살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보살을 못 알아볼 정도면 사람도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보살이라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난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일반인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대단한 보살도 자장육사같이 이 전설적인 인물도 못 알아봤는데 보살이 아는 일반인들은 개 취급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귀족처럼 생겨먹으면 귀족이라고 대우해줬을 것이고 거지처럼 생겨먹었으면 거지로 대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했다는 얘기죠. 아니더라도 귀로 들리는 거 평가하잖아요. 요즘은 뭔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실수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감각기관에 의해서 속아요. 얘기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의미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복잡하잖아요. 안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안 쉬었잖아. 10분. 2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